오늘은 그러면 그 리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되게 별로 할 거 없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리츠라는 거는 결국 이제 약어인데 이제 영어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그냥 간접 부동산 간접 투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동산 투자가 회사가 이제 투자 자산이 있겠죠.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임대료를 얻던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자산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얻는 투자.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다시 투자자한테 배당을 주는 거죠. 근데 배당을 이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주는 게 보통의 그 리트 투자예요. 왜 90% 이상을 주냐면 그 90% 이상 배당을 주게 되면 법인세를 안 내도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도상. 그래서 90% 이상 배당을 주는 그런 투자 그런 어떤 금융 상품, 그런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거를 리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어떤 부동산의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리츠 투자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배당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보통 그 부동산의 연수익률, 그러니까 상업 부동산의 연수익률이 한 4% 정도가 돼요. 그래서 4%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동산 수익률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 형태로 이제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거다 보니까 내가 100%를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소액으로도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가 가능한 게 가장 최대 장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90% 이상 배당을 하게 되고요. 그 어떤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주식 형태니까 언제든 거래할 수 있어서 그 유동성 확보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개인이 이제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데 그냥 주식으로 거래가 되니까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연금저축계좌랑 IRP 같은 걸 다뤘는데 IRP 계좌에서 리츠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안 되고요. 이게 아마도 가능한 이유가 그 결국 이 리츠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자산을 묶어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연금으로서 알맞은 투자 방식인 거죠. 그래서 IRP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제 제도상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모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서 이제 만든 리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소득이 이제 기존의 16.5% 배당 분리과세가 아니고 이제 9% 분리과세라서 배당 소득 과세 자체도 조금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게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그 기초 자산이 공실이 난다 경우에 배당 컷이 난다던가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민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산 자체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당연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국내 부동산 리츠, 그러니까 국내 리츠의 경우 이제 변동성이 꽤 존재하는 거죠.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익률 추이를 갖고 왔는데요. 뭔가 이제 변동성이 심해요. 이게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작고 뭔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꽤 존재하는 거죠. 이게 우량한 리츠가 잘 없다. 라는 게 조금 단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맥쿼리 인프라를 찾는 이유가 그 가장 이제 자산이 크니까 변동성이 그나마 작은 어떤 리츠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몇 천억 단위거든요. 리츠 어떤 것들이 현재는 몇 천억이나 뭐 1조 정도 단위가 되는데 그런 거라서 조금 변동성이 그 리츠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심하다. 약간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리츠에 어떤 것들이 있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케이스 스터디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신한에서 만든 신한 알파 리츠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츠가 어떤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나를 이제 소개한 건데 제일 의미가 있는 건 이 크래프톤 타워. 크래프톤 타워를 이 신한 알파 리츠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신한 알파 리츠로 내 수익을 이제 배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요 크래프톤 타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더 트라이 타워, 뭐 트윈시티 남산, 상성화재 역삼 빌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신한알파 리츠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산 배당 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6개월마다 배당이 나온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달 스퀘어 리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캔달 스퀘어 리츠는 이제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는 리츠거든요. 그래서 여기 투자자산 같은 경우는 여기 캔달 스퀘어 리츠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 부천 물류센터, 고양 물류센터 막 이렇게 그냥 물류센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임대하는 그런 어떤 리츠인 거죠. 그래서 물류센터에 대한 임대 소득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배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고요.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쿠팡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쿠팡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어떤 물류센터도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다 되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전기 쪽 그 송전탑 리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거는 다 이제 리츠가 될 수 있는 거죠.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를 운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리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주식하고 약간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는 어떤 상품이거든요. 물론 주식의 형태로 거래가 되지만 그 기초 자산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리츠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ETF이므로 연금 저축 계좌에 투자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현재 한국에는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하고 타이거 뭐 부동산 인프라 채권 있는데 밑에 거는 채권이랑 섞는 그런 ETF인 거고 위에는 고배당주랑 그 리츠를 섞는 ETF라서 사실 순수 리츠 ETF는 없고요. 약간 리츠랑 뭐 다른 걸 섞은 그런 ETF밖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데 뭔가 이제 저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하기 힘들고 그냥 어떤 부동산이나 인프라 쪽에 그냥 투자하고 싶다, 묻어두고 싶다 하면은 이런 리츠 ETF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츠가 되게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활발하게 이제 안정된 어떤 그런 자산 상품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미국 리츠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배당 이게 미국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문제 되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잖아요. 1년에 250만 원밖에 이제 양도소득세 면제가 안 되니까. 근데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면제가 되거든요. 종합금융소득세로 안 잡히는 이상 그 배당소득은 이제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걸 해칭 가능하다. 약간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미국 리츠 중에서 리얼티 인컴이라는 어떤 리츠 주식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월 배당 상품이에요. 그래서 매월 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매월 하루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리얼티 인컴을 들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좋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리츠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퀴닉스라고 제가 약간 보다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본 상품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하고 봤는데 약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이런 어떤 다양한 리츠 상품들이 존재한다인 거고요. 그래서 리츠에 처음 진입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게 약간 배당락이 있을 것 같아서 배당락이라는 것도 뭔가 기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배당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배당금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당금을 주는 방식은 특정 일자의 주주 명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장이 마감했을 때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나중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날짜가 지나면 보통 그 배당금만큼 가격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팔면 이득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을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리츠를 살 때 이 배당락 전에 살지 아니면 그 배당 그 기준 날짜 다음에 살지 이거를 이제 잘 결정해야지 이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한국이 조금 이제 그 리츠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해요. 리츠는 원래 이제 되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진입 시점을 잘 정해야 된다. 그 정도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작년에 그 운용 리츠 수익률이 보통 평균 8.3%가 나왔거든요. 이게 되게 보통 이제 그 상업 부동산의 수익률이 이제 평균 4%로 잡는데 8%면 이제 되게 높은 운용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도 계속 리츠가 핫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 기준으로도 이제 맥쿼리 인프라도 되게 수익률이 뭐 20%가 돼요. 리츠임에도 불구하고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츠가 되게 핫한 자산군이니까 되게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리츠를 투자를 잘해서 매월 배당받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약간 리츠란 무엇인가 대해서 약간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